안녕하세요. 착한 책가게 막내 보라돌이 보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려드린 유기농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유기농 먹거리를 구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번 이야기의 화자는 바로 야생동물의 서식지에서 그들을 가장 오랜 시간 연구한 인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된 제인 구달입니다. 한평생 침팬지와 야생동물을 연구하며 자연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던 제인 구달은 과연 유기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지요. 우리는 단일 작물 재배에 이 광활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야생동물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지를 개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인 구달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쉽게 표현한다. 그녀는 거의 모든 이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장을 볼 때면 외면해버리고 마는 그 진실을 똑바로 보게 한다. 화학 제초제는 잡초만을 없앤다고 생각하기 쉽죠. 천만에요. 화학 제초제는 모든 종류의 식물들을 죽입니다. 화학 살충제는 해충만을 없앤다고 여겨집니다. 천만에요. 화학 살충제는 다른 곤충들도 다 같이 죽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야생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이 강렬해진다. 우리는 식물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양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지닌 자연적인 비옥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점점 더 많이 씁니다. 이 화학 비료들은 비에 쓸려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 메시지를 전한다. 유기농 먹거리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학 비료와 농약을 떨쳐버리겠다는 의미니까요. 환경을 망가뜨리고 벌을 비롯해 식물의 수분을 위해 우리가 의지하는 곤충의 멸종을 부르는 화학 비료와 농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17년 10월에 한 중대한 연구가 과학저널 플로스1에 게재되었다. 연구진은 1989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의 63개의 자연보호구역 안에 날아다니는 곤충들의 개체수를 집계했다. 연구진은 포획 장치를 이용해 매년 채집을 진행하여 각 무게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단 27년 만에 벌을 포함한 날아다니는 곤충의 총량이 75%나 줄었다. 전대미문의 급감이었다. 보호구역 안의 기후조건이나 토지 이용의 변화, 이용 가능한 물량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진행된 쇠퇴였다. 분명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진은 이 생물 다양성의 급감을 설명할 두 가지 가정을 내놓았다. 하나는 기후변화가 작은 비중으로 원인을 제공했을 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도 갈수록 농약과 화학 비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농업의 집약화가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포획 장치가 설치됐던 자연보호구역을 둘러싼 주변 땅의 90% 이상이 농경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에 국제학술지인 바이올로지컬 컨저베이션에 게재된 또 하나의 연구에 따르면 곤충종의 40% 이상이 쇠퇴하고 있으며 3분의 1은 멸종 위기에 있다. 곤충종의 멸종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보다 8배나 빠르다. 연구진은 집약 농업의 발달을 주 원인으로 봤다. 요한 록스트램 박사와 그가 이끄는 먹거리 전환을 위한 국제재단인 잇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회피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질문에 다가갔다. 과연 우리가 지구 한계 내에 머물면서, 다시 말해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들은 16개국 출신의 건강, 농업, 환경,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학자 37명을 규합해 잇 랜싯 위원회를 출범했다. 박사가 말한다. 저희는 우선 가장 건강한 식단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기후, 토양, 물, 생물 다양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식품 생산 시스템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가 2019년 1월 세계적인 학술 저널 랜싯에 게재되었다. 이들의 결론은 긍정적이었다.
2050년이면 100억 명에 다다를 세계 인구를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지키며 먹여 살리는 것이 아직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먹거리 모델을 대폭 바꾼다면 말이다. 이들의 보고서는 세계 최초로 이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그 축이 되는 것은 크게 4가지다. 식품 생산 방식의 변형, 수송 방식의 변형, 소비 방식의 변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의 변형. 요한 록스트렘 박사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전 지구적 먹거리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는 이 먹거리 전환이 파리협정 이행 지침의 많은 부분을 충족한다고 말한다. 즉,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여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하수에서 과잉 검출되는 화학비료와 물의 사용량을 강력히 통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관행 농업 모델이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 방식을 대거 도입해야 하며 공업형 농업으로 인해 훼손되고 파괴된 토양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힌다. 연구진이 제안한 방법 중 하나는 농지를 탄소 저장고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산림 벌채와 경작은 대기 중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토양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도록 하면 이 반대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록스트렘 박사가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경관 시스템을 도입해 땅을 갈지 않는 농업 기술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경관 농법은 밭갈이를 대폭 제한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한다. 영농체계의 나무와 산울타리, 초원을 되살리는 것 또한 널리 적용해야 할 농업 방식 중 하나다. 이러한 방식은 토양이 다량의 탄소를 잡아두고 저장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준다. 또한 새들과 수분 매개자 등을 돌아오게 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곤충종의 40% 이상이 쇠퇴하고 있으며 3분의 1은 멸종 위기에 있다. 꿀벌이 사라진다면 일어날 재앙에 관련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곤충일지라도 지구의 생태계에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종의 생명체라도 멸종하게 된다면 생태계에는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류와 공생하는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를 위해 하루빨리 우리의 먹거리 체계에 변화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